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회사 생활 35년 만에 은퇴한 박만규입니다. 은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한동안은 낯설었죠. 그래도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순옥이와 단둘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한숨을 쉬고 있더군요. 여보, 이거 좀 봐요. 보험료가 또 올랐어요. 순옥이가 내민 고지서를 들여다보니 실손보험료가 작년보다 10,000원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각자 가입한 실손보험 2건에 암보험, 종신보험까지 합치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4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는 그럭저럭 감당이 됐지만 연금만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보험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년이면 500만 원,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적금을 들어도 제법 목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이에 큰 병 걸리면 보험으로 얼마나 보상받겠어. 그동안 낸 돈도 아깝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 누워있던 순옥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들어놓은 거잖아요. 만약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 더 문제야.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실손보험을 해지하기로 말이죠.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해지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나이에 다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비싸지는데요. 알아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최소한 한계는 유지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요, 다 정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매달 40만 원이 남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별다른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고. 순옥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큰 결정 앞에서는 제 판단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죠. 보험 해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순옥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요. 왜 그래? 머리가 자꾸 빙빙 도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계속 어지러워서요. 아내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순옥이는 원래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1년을 보낼 만큼 튼튼했죠. 그런 아내가 어지럽다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이라도 가봐야겠어.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순옥이는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당장 병원 가자. 저는 아내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동네 의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이 정도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형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형 병원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아내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걱정 마, 제 말에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MRI, CT까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실을 오가는 동안 저는 계속 아내를 부축했고 순옥이는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말에 한숨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납 창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건넨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93만 4,500원. 하루 진료에 이런 금액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었다면 이 중 대부분을 보상받았을 텐데 지금은 전액을 제 주머니에서 내야 했습니다. 고객님,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영수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순옥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결제 승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보험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던 결정이 지금은 무게추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순옥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검사가 필요하다면,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수증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93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옥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는 계속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병원 안 가겠다고 할 걸 그랬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아픈데 병원을 안 갈 수가 있나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가슴속 무게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치우지 못한 식탁이 그대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내가 벌써 정리했을 텐데 오늘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좀 쉬어요. 내가 저녁 차릴 테니까.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할게요. 순옥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꺼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었죠. 식탁 위에 놓인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93만 4,500원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종이를 접어서 지갑에 넣으려다가 그냥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서랍 속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보험해지 서류였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어보니 파일 사이에 끼워둔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실손의료보험해지 확인서,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가볍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적금을 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보험 설계사가 만류하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인들과 밥을 먹을 때도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했었죠. 나이 들면 보험료만 올라가고 보장은 별로라고.
차라리 그 돈 모으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서류를 다시 접어넣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신중한 결정,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보험료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했던 겁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순옥이는 입맛이 없다며 몇 숟가락 뜨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도 응급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내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순옥이는 그렇게 웃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아내가 처음으로 큰 병원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비용을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순옥이는 얕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실손보험 재가입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보험사 사이트가 떴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봤습니다. 가입 조건을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 65세 이상 가입 제한, 기존 질환 고지 의무 건강심사 필수 가입 심사 기간 최대 2주. 모든 문구가 제 눈앞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보험사 상담 게시판에는 비슷한 고민을 올린 글들이 보였습니다.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가입 자체가 어렵고 설령 가입이 된다 해도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 상담사의 답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손보험은 해지 후 재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가입 심사가 까다롭고 보험료 부담도 큽니다. 해지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어지럼증이 단순한 증상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 큰 병이 발견된다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퇴직금과 적금을 깨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잠은 더 멀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병원에 전화해서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연간 보험료 2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 이상을 보장받는 것과 보험료를 아끼고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순옥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순옥이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 잘 해결할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아내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보험을 다시 가입하려 해도 지금은 순옥이가 병원 검사를 받은 직후입니다.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뒤로 돌릴 수 없다는 현실이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내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순옥이에게는 은행 볼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내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한 달 전 보험을 해지했던 그 보험사 지점이 목적지였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보험사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 전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다시 올 줄 몰랐죠.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익숙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실손보험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시면 상담사가 곧 나올 거예요. 대기 공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보험 상품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포스터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박만규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각종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정중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상담이시라고요? 네, 한 달 전에 해지했던 보험인데 다시 가입하고 싶어서요. 상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난달에 해지하셨군요. 실손의료보험이랑 암보험 2건이요. 맞습니다. 그때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해지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상담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살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병원 진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어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긴 했습니다. 어떤 검사셨나요? 아내가 어지럼증이 심해서 MRI랑 CT 찍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상담사가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심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진료 이력을 모두 기재하셔야 해요. 그럼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상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시고 특히 정밀 검사까지 받으셨다면 심사부서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불가능하단 말인가요?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재 건강 상태가 불확실한 분에게 보험을 드리기 어렵거든요.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건강할 때는 필요 없다고 해지했고 막상 필요할 때는 가입이 안 된다니. 신청서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본 인적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건강고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여부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와 병원명, 검사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심전도 적다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 작성하셨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건강고지 사항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고객님, 검사 항목이 꽤 많으시네요. 이 정도면 심사부서에서 정밀하게 볼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요. 상담사가 서류를 파일에 끼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승인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고객님 연세도 65세시고 최근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받으셨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인가요?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당장은 어려우실 거예요. 최소한 검사 결과가 나오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고 그 후로도 6개월 정도 특별한 진료 기록이 없어야 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은 넣어주세요. 네, 고객님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상담실을 나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입 불가 기존 질환 제외 6개월 대기. 건강할 때는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여겼죠.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학병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제 순옥이와 함께 들어갔던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신호대기로 차를 세운 채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계산서가 떠올랐습니다. 93만 원. 만약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입원이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옥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은행 일 잘 봤어요? 응, 잘 봤어. 아내에게 보험사에 다녀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평범함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큰 불안을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만규 고객님 보호자시죠? 검사 결과 상담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언제 가면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금요일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이 되면 순옥이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불안한 생각만 커질 것 같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규야, 여기 웬일이야? 고개를 돌리니 대학 동기 최만수였습니다. 만수는 저보다 1년 먼저 은퇴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근황을 나누는 사이였죠. 만수 형,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나 혼자 커피 마시려고 왔는데 같이 앉아도 돼? 그럼요, 앉으세요.
만수가 자리에 앉으며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지 나도 요즘 새벽에 자주 깨더라고. 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너 은퇴하고 어떻게 지내? 별일 없고? 그럭저럭요. 형은요? 나도 뭐 하루하루 그냥 살지. 아, 맞다. 지난달에 교통사고 났었어. 네? 사고요? 많이 다치셨어요? 크게는 아니고 신호 대기하다가 뒤에서 받쳤어. 목이랑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원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응, 다 나았어. 일주일 정도 입원했는데 물리치료받고 완전히 회복됐지. 만수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영수증 사진이었습니다. 입원비랑 치료비 합쳐서 3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보험 처리하니까 280만 원 돌려받았어. 내가 실제로 낸 돈은 20만 원 정도야.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에서 280만 원을 돌려받았다니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험 들어놓은 거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 은퇴하고 나서 보험료 부담스럽긴 했는데 막상 이런 일 당하니까 든든하더라. 만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너는 보험 잘 유지하고 있지? 우리 나이에는 정말 필요해.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해지했어요. 뭐? 해지를 왜?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잠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매달 40만 원씩 나가니까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만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망규야, 그걸 왜 해지를 해? 나이 들수록 보험이 더 필요한 건데. 저도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만수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내의 어지럼증, 병원 검사 90만 원이 넘는 진료비, 보험 재가입 거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 금요일에 결과 들으러 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큰일 아니길 바란다.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망규야, 솔직히 말할게. 너 정말 성급한 결정한 거야. 보험은 필요 없을 때 유지하는 거야. 필요할 때는 이미 늦거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가입하면 안 돼? 병원 진료 기록 때문에 안 된대요.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대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6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정확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지. 만수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획이요? 그래, 보험이 없으면 의료비를 대비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야 해. 적금도 좋지만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예금 계좌가 필요하거든. 만수는 핸드폰 뱅킹 앱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나는 보험이 있어도 별도로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뒀어. 매달 10만 원씩 넣어두는 거야. 만약을 위해서. 화면에는 의료비 비상금이라는 이름의 통장이 보였습니다. 잔액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갑자기 돈 쓸 일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 너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봐. 만수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망규야,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만수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형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친구지 뭐. 형수님 검사 결과 잘 나오길 바란다. 연락해. 만수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책상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정리해둔 노트였습니다. 펜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의료비 대비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만수의 조언대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달 얼마를 넣을 수 있을까 계산해봤습니다. 연금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2년이면 48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노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상금 통장에 입금할 것,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저축 금액을 늘릴 것, 순옥이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것, 6개월 뒤 보험 재가입을 다시 알아볼 것. 적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회와 불안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뱅킹 앱에 접속했습니다. 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통장 이름을 입력하는欄에 의료비 비상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입금액으로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옮긴 겁니다. 화면에 통장 개설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만수 형 만났어요. 그래요? 잘 지내신대요? 네, 그런데 형이 지난달에 교통사고로 입원했었대요. 순옥이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많이 안 다치셨어요? 다행히 크게는 아니고 일주일 입원하고 완전히 회복했대요. 그런데 병원비가 3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보험으로 대부분 돌려받았대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의료비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매달 20만 원씩 넣으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순옥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해지 건으로 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순옥이와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옥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습니다. 박순옥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일어나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검사 결과 설명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MRI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종양이나 출혈 같은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순옥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지럼증은 왜 생긴 건가요? 혈압이 조금 낮고 귓속 평형기관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석증 초기 단계로 보이는데 약물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겁니다. 얼마나 치료해야 하나요? 한 달 정도 약 드시고 재진 오시면 돼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순옥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큰일 아니래요.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큰일이 아니었지만 다음번에도 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 방문이 남아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짐했습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후회가 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던 의사 선생님의 말은 빗나갔습니다. 순옥이의 어지럼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 뒤 재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의 정밀 검사와 뇌혈관 CT를 찍어야 한다고 했죠. 검사 예약을 잡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순옥이는 검사실을 오가며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수납 창구에 섰습니다. 직원이 건넨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67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카드를 건네며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93만 원에 이번 67만 원 벌써 16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약값은 별도였습니다. 재진과 추가 약 처방까지 합치면 또 얼마나 나올까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 영수증을 넣었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계산서들 위에 새 영수증이 얹어졌습니다. 종이 더미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영수증들을 펼쳐놨습니다. 하나씩 금액을 계산기에 입력했습니다. 총합이 16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보험이 있었다면 이 중 대부분을 돌려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액을 제 주머니에서 내야 했습니다. 문득 보험을 해지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매달 40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 그 돈으로 적금을 들면 목돈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계산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알겠습니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옥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자꾸 아프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가죠.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순옥이는 미안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당신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담을 주는 건 아내가 아니라 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돈 핑계로 마음을 덜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1년을 보낼 만큼 튼튼했죠. 그런 순옥이가 처음으로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병원비부터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순옥이는 얕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의료비 예비 통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번 만수형의 조언대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현재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이번 달 20만 원을 더 넣으면 220만 원이 됩니다. 1년 뒤에는 440만 원, 2년 뒤에는 68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급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깨지 않아도 될 정도는 모아야 했습니다. 노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적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의료비 통장에 입금,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순옥이 건강 상태 꾸준히 체크하기, 6개월 뒤 보험 재가입 다시 알아보기. 적다 보니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적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보험료 부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질병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병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불안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노트를 덮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은퇴자 재테크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분들이 모여 노후 자금 관리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벌써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망규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자리 김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죠. 그냥 뭐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그게 어딥니까? 건강하게 지내면 다행이죠. 커피를 한 잔씩 받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철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보험을 다 정리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저도요, 은퇴하고 나니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건너편에 앉은 박철민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철민 씨는 저와 같은 해에 은퇴했습니다. 가끔 같이 등산을 다니는 사이였죠. 보험은 다 헛돈이야. 평생 보험료 내봤자 돌려받는 건 얼마 안 돼요. 이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보험사만 배불리는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 드는 게 나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보험이 필요해요. 건강검진이나 잘 받으면 되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커피만 마시며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망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 유지하고 계세요?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입을 열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제 실수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해지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생각했어요. 보험료가 아까워서 해지했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아내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진료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MRI, CT, 혈액 검사 하루 만에 9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추가 검사도 받았어요. 그것도 60만 원대였죠. 한 달 반 동안 병원비로만 160만 원대를 썼습니다. 진수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험이 있었다면 이 중 대부분을 돌려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해지를 했으니까 전액을 제가 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갔더니 거절당했어요. 최근 진료 기록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철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특별한 진료 기록이 없어야 재가입을 고려할 수 있대요. 하지만 아내 상태가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서 언제 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요. 이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 보험은 헛돈이라고 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병원 한번 다녀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숫자입니다. 불확실성은 공포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의료비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매달 2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보험 대신 제 돈으로 대비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합니다. 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망규 씨, 그럼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매달 40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병원비 160만 원 내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사실 해지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그게 후회됩니다. 대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험이 헛돈이라던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는데 진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망규 씨,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보험 해지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형수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진수 씨와 헤어진 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커뮤니티 센터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철민 씨와 이 씨가 밖으로 나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와 같은 후회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에요?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야. 왜요? 아까부터 또 어지러워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의료비 통장에 모아둔 돈이 떠올랐습니다. 200만 원. 오늘 병원비로 또 얼마나 나갈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 방문이 남아있을까요? 6개월 뒤 보험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때까지 큰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날 순옥이는 다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번에는 약의 종류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기존 약이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며 더 강한 처방을 내주셨죠. 그날 병원비는 35만 원이었습니다. 의료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잔액이 16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옥이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좀 쉬어요. 저녁은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아내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이는 새로운 약을 먹으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럼증 빈도가 줄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혼자 차릴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밥을 먹으며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요. 네, 조심할게요. 한 달 뒤 재진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 달만 더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럼 완치가 되는 건가요? 이석증은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완치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큰 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이번에는 20만 원을 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그러게요. 고생 많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의료비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총액은 약 2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남은 잔액은 145만 원.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퇴직금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둔 게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없었다면 저축을 깨거나 대출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노트를 펼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의료비 통장에 20만 원씩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6개월 뒤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보험 재가입을 다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해지하지 않을 겁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큰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러 안부를 확인하곤 했죠.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이제 괜찮아. 순옥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많이 나왔어요? 좀 나왔지. 그래도 감당할 만했어. 보험 처리는 하셨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옥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에게는 보험 해지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보험을 해지했었어.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왜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 딸에게 지난 2달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보험 해지, 아내의 병원 검사, 거액의 병원비, 재가입 거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혼자 하셨어요? 미안하다. 너한테도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엄마가 큰 병은 아니셨잖아요. 만약 큰 수술이라도 필요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정말 다행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보험 가입하실 생각 있으세요? 물론이지. 6개월 뒤에 다시 알아볼 거야. 이번에는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제가 보험료 일부라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도 살림 꾸려야지. 그래도 부모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딸의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이번에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안정은 돈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온다는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해. 하지만 돈이 적어도 대비가 돼 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 보험도 그런 거고. 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 이해했어요. 저도 남편이랑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그래, 젊을 때부터 잘 준비해둬라. 우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은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혼자 다 감당하시느라 힘드셨죠. 월 가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래도 고생하신 거 맞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얼굴 보자. 딸이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니 순옥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아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못 판단한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순옥이가 제 품에 기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요? 오랜만에 국밥 어때요? 그럴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단지 입구 국밥집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국밥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몇 달 만인 것 같아요.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치를 곁들여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러게요, 역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순옥이도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2만 원,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옥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2달을 돌아봤습니다.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보험의 중요성, 준비의 필요성,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의 의미.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6개월 뒤 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의료비 통장도 꾸준히 채워갈 겁니다. 더 이상 성급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옥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준비들이 쌓여 큰 안정을 만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는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옥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어지럼증은 사라졌고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보험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진료 기록이 깨끗하시네요. 가입 진행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해지하지 않을 겁니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겁니다. 실손보험과 암보험 2가지 상품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45만 원. 예전보다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안정이었습니다. 의료비 통장에는 265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입금한 결과였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비상금은 필요하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은퇴자 모임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몇 달 만에 가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진수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망규 씨, 오랜만이에요. 형수님은 괜찮으세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다 걱정했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철민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망규 씨 이야기 듣고 저 보험 안 끊었어요. 아내랑 다시 상의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아니, 진짜 고마워요. 그날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저도 해지할 뻔했어요. 이철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해지 서류까지 받아놨었는데 망규 씨 덕분에 다시 생각했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험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불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해지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가입조차 못했죠.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망규 씨 말이 맞아요. 보험은 사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만수를 만났습니다. 만수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야, 망규야, 오랜만이다. 형,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너는 형수님 건강 어때? 완전히 나았어요. 보험도 다시 들었고요. 잘했다. 이제 마음 편하겠네. 만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나저나 너 요즘 보험 전문가 다 됐다며? 모임에서 사람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전문가예요? 이건 경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도 좋은 일이지. 내 덕분에 실수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만수와 헤어진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커뮤니티 센터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의료비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통장이 제게 얼마나 큰 안정을 줬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사이에 끼워둔 영수증들이 보였습니다. 93만원짜리 영수증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생생했습니다. 손끝이 떨렸던 그 순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영수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후회만 가득했던 종이 한 장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꺼내보며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는 새치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됐습니다. 순옥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여보, 저녁 다 됐어요. 밥 먹어요. 네, 지금 갈게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찌개 소박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요? 좋았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당신 덕분에 도움받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순옥이가 웃으며 밥을 떠주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을 대비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솔직함이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옥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순옥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 경험 기반 스토리입니다.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보험료, 심사 기준은 연령과 질병 이력,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